잇몸이 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잇몸 사이가 좀 뻥뻥 뚫린다든지, 안 그래도 임플란트 이제 음식물 많이 끼는데 내려가서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끼는 걸 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황재호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짧게는 뭐 8년, 10년에서 길게는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임플란트 관리를 잘 안 해서 생기는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임플란트 자체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말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잇몸에 경미한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붓고 피가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시작을 하게 돼서 심해지게 되면 염증들이 그 잇몸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들이 녹으면서 잇몸도 같이 내려가게 되고,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서 임플란트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 금속성 구조물들이 노출이 되게 되고요. 심해지는 경우는 계속 뼈는 내려가고 이제 씹는 힘을 못 견디게 되니까 임플란트를 결국에 흔들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자체를 뽑아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도 치주염하고 똑같이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치석이 쌓여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휴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치석들이니까 잇몸 위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게 되고,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치주 소파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은 연화 치석들을 제거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게 되면 잇몸이 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잇몸 사이가 좀 뻥뻥 뚫린다든지 이런 게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끼게 돼요. 근데 음식물이 끼는 대신에 좀 청소가 쉽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래도 임플란트 이제 음식물 많이 끼는데 내려가서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생기는 게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음식물을 끼는 걸 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게 돼서 구멍이 더 어떻게 보면 커지게 되면 이제 관리하기 좀 더 쉬워지니까 환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관리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되게 된다면 결국 임플란트도 너무 노출이 많이 되게 되고, 뼈가 붙잡고 있는 범위도 너무 작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임플란트 자체를 뽑아내게 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많이 문의를 해보신 게, 뼈가 녹았으니까 뼈 이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자연치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뼈 이식을 하시려면은 임플란트나 자연치 표면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자연치 뼈 이식을 할 때는 잘 연마를 해서 깨끗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나사기 때문에 나사선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 끼어 들어간 세균들이나 치석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다시 뼈 이식을 한다고 해도 그 균들이 남아있거나 오염이 돼 있으면 그 뼈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뽑아낸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고, 아니면 깨끗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하는 이런 경우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주위 조직들을 청소를 잘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칫솔은 다 닿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구강위생용품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뽑으시니까 임플란트를 하시잖아요. 이를 뽑기 전에도 구강위생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습관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는 아니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옛날하고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예전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면 2, 3년도 안 돼서 탈나서 오시고 이제 막 약간 얼굴 붓길 때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입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환자분이 관리하시기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걸 꼭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지금 혼자 하시는 건 좋긴 하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치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인지를 못한 사이에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도 꼭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취와 염증, 결국은 임플란트 재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뭐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임플란트 이번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관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에서 혼자서도 잘 관리하시고 정기검진도 잘 오시고 하셔서 이왕 심은 임플란트 오랫동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황지호였고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